제가 녹화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논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제 카파시께서 이제 쓰셨던 Deep Visual Semantic Alignments for Generating Image Descriptions라는 페이퍼인데요. 이 페이퍼는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장르를 시작한 논문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이 페이퍼가 나오면서 이제 리비전을 몇 번을 하는데 최종 버전이 나오기 전에 더 좋은 논문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구글의 쇼앤텔이거든요. 이 페이퍼에 그래갖고 마지막에 결과물을 보면은 그 쇼앤텔이 등장해요. 그래서 걔가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이 페이퍼의 테이블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좀 재밌고요. 이제 그 장르를 얘가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개념은 재밌는데 약간 전개는 그 약간 깔끔하지 않고 좀 덕지덕지 붙인 느낌이 있어요. 그게 좀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제가 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티베이션은 이 왼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 같이 이런 이미지를 하나 딱 던져주면은 그 그림에서 캡션을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 페이퍼에서는 자꾸 이제 플리커를 예를 드는데 짧은 태그 단어 하나로 된 태그 그런 거 말고 좀 문장 같은 긴 캡션을 자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그 결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만들긴 만듭니다. 이제 약간 좀 엉성하기는 하지만 잠깐만요. 이 페이퍼는 이 기터브에 가면은 요 논문을 구현한 거에 이제 다음 버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두 사람이 만든 슬라이드를 섞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굉장히 잘 된 슬라이드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미지를 붙여서 만들었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예,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와 같은 그림을 보고 자동으로 이렇게 캡션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 페이퍼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미지랑 센텐스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인베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멀티모델 인베딩을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 페이퍼다. 이런 점이 있고요. 이 페이퍼가 쓰여지고 결과가 다 완성되기도 전에 유사한 이제 페이퍼들이 막 나와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 방법이나 매주하는 방법이나 그런 점들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 분야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이제 미리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하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그림이 있으면 왼쪽에 설명이 있잖아요. 다섯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단어가 낱 개 단어가 아니고 쭉 읽으면 문장이에요.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샵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문장에 들어있는 다섯 개의 단어에 대해서 이 그림 안에 이제 각각 이 바운딩 박스들 서로 다른 바운딩 박스를 찾아서 연결을 시키고 있죠. 이와 같이 그 이미지 안에서 오브젝트들을 찾아서 그것들과 가장 관계가 있는 단어들을 연결을 시키는 거를 이제 하는 거가 이제 이 페이퍼의 첫 번째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 어떤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 전체를 설명을 하는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이 이미지 안에 굉장히 들어있는 게 많은데 이 문장 하나로 설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에러가 실제로 생깁니다. 뒤에서 보면.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이미지 전체 말고 이미지 안에 있는 작은 바운딩 박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처음에 하려는 거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셋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지가 하나 있고 이 이미지를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셋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단어도 엄청 많고요. 이 안에 보면 뭐 캣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뭐 마우스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이게 문제는 이 이미지 안에서 이 각각의 단어가 어디에 매핑되는지 미리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 이 그림 안에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들에서 짧은 단어 한두 개를 이제 매핑을 시켜보려고 하고요. 그걸 이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추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마친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던져줘도 거기서 이제 짧은 문장을 자기가 알아서 생성을 해보겠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자체는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지와 문장 간의 그 관계를 이제 페어를 묶어갖고 점수를 매겨요. 첫 번째로는 뭐 어떻게 페어링을 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길 것인가,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요거를 갖고 이제 바로 이 결과를 갖고 바로 캡션을 제너레이션을 하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스무딩이라는 과정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 이 이미지 큰 전체 이미지 안에 이 바운딩 박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고 또 이제 문장 안에 워드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그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결과물이 다 흩어지는 현상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약간 이제 후처리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이제 단어와 문장과 그림, 그 이미지 안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학습 단계가 되겠고, 그걸 갖고 그 결과를 사용을 해서 이 3번은 뭐냐면 새로운 이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요. 이걸 RNN으로 제너레이터를 만들거든요. 그 앞에 단계가 완전히 분리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이제 캡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이제 맨 처음 이분들이 처음 제안하는 게 멀티모돌 인베딩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완전히 아주 긴 이렇게 문장이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얘네들 간에 있는 그 각각의 단어들이, 각각의 단어 또는 문구들이 여기서 이제 센텐스 스니펫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이 이미지 안에 어디에 매핑을 시키는 게 바람직한가, 이걸 먼저 이제 추정을 해보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왼쪽에 보라색 박스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먼저 이제 이미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CNN을 한번 돌리는데, 요 페이퍼가 나올 때는 아직 패스트 CNN, 패스트 RCNN 이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CNN 처음에 나왔던 그 버전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려는 거는 요 이미지에서 이제 바운딩 박스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RCNN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맥시멈 19개의 오브젝트를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19개 더하기 이미지 전체, 풀 이미지까지 합쳐서 20개의 이제 바운딩 박스를 뽑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그 원래 있던 기다란 문장이 있잖아요. 그 기다란 문장에서 각각의 단어들, 이 각각의 단어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뽑아내는 RNN 네트워크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CNN에서 이미지 피처들을 이제 벡터로 만들고요. 벡터로 인베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RNN 네트워크에서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이제 워드 인베딩을 하는 거죠. 워드 투 벡터 같이. 그래서 하려는 건 뭐냐면 이 이미지에서 뽑아낸 벡터하고 이 워드에서 뽑아낸 벡터를 디멘전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릿속에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있을 테니까 여기서 이제 도구를 뽑아내고 여기서 개의 이미지를 뽑아내서 그걸 이제 하나의 벡터로 합치겠다는 거죠. 예, 이게 그 과정이 되겠죠. 이제 CN에서 뽑아낸 벡터하고
이 RNN 네트워크에서 뽑아낸 벡터를 두 개를 꺼내 와서 여기서 연산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 뒤에 이제 식이 나옵니다. 이제 그림만 갖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여기서 나오는 벡터하고 여기 RN에서 나오는 벡터는 도트 프로덕트, 그러니까 일종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것 같이, 크로스 코릴레이션인가요? 하여튼 크로스 코릴레이션 구하는 것 같이 서로 곱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뽑아내서 그 점수가 가장 높은 그 페어를 찾게 되는 거죠. 예, 아이고, 뒤로 갔네요. 예, 이 이미지로 넣는 그 오브젝트들은 각각 이제 64 x 64로 한번 리사이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인베이딩 할 때는 64 x 64로 뽑아낸 요 작은 네모들을 64 x 64니까 이제 4096개의 디멘전이 되는 거죠. 한 줄을 쭉 만들면. 그래서 여기다가 CNN 결과로 나온 거에다가 이제 웨이팅 매트릭스를 한번 곱해줘 갖고 얘가 이제 H 곱하기 409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는 이 지금 만들려는 벡터, 인베딩 벡터 공간의 크기가 H인 거죠. 그래서 1500개에서 2000개 사이라고 제가 이 페이퍼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개념이 있는 벡터 공간을 매핑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RCN을 사용을 했고, RCN은 잘 아시다시피 느리지만 리전 프로포저를 2000개를 뽑아내 갖고 2000개에서 뽑아낸 리전을 한번 그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CNN 연산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클래시파이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 마지막 레이어를 거치기 직전의 정보, 왜냐면 여기 답이 나오니까 그 직전의 정보를 여기 매트릭스에다 집어넣고요.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그래서 나온 거를 이제 V라는 벡터로 만들어요. 이 V가 이제 H개의 H by 1으로 되어 있는 크기의 비주얼 피처 벡터가 되겠고요. 이제 각 오브젝트, 그러니까 실은 이제 V가 이제 20개인 거예요. RCN에서 19개를 뽑아냈고 이 전체 이미지가 있으니까 20개의 이미지에 대한 피처가 되는 거죠. 이건 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아까 보셨던 기다란 텍스트, 여기 보면은 이제 타자가 있고 밑에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이 문장도 이제 긴 이제 이 단어 하나하나 이제 인덱스를 가지는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건 원합 벡터처럼 이제 인코딩을 한번 해갖고 그 이제 워드 투백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인코딩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일반 RNN이 아니고 양방향 RNN을 사용하는 게 약간 특이한 점이에요. 왜 양방향을 쓰냐면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랭귀지 처리를 할 때 그냥 RNN을 쓰잖아요. 그냥 RNN은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고 앞으로 나올 걸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하려는 거는 이 문장 전체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문장에서 앞에 나왔던 단어들 그리고 그 문장에서 이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들에도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양방향 그걸 합쳐서 이제 컨텍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생각해보면 약간 말이 되죠. 예, 컨텍스트 전체에서 이제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BRNN이라고 양방향으로 가는 이제 RNN을 사용을 하고요.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BRNN은 이제 B가 바이디렉션이거든요. 식은 이렇게 5개를 되는데, 근데 그 양방향으로 되는 거 더하기 실은 약간 식이 좀 더 복잡하기는 해요. 여기 F가 전부 액티베이션 펑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가 4개가 있는 거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전부 렐루를 사용을 하는데 먼저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 거는 입력 단어가 들어가면은 먼저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한 레이어를 거치고요. 학습을 통해서 얻는 개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래 RNA 하나가 있고, 그거랑 별개로 또 과거의 방향을 거꾸로 가는 RNA 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RNA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입력이 T-1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RNA인 거고, 얘는 T+1을 사용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랭귀지, 이 캡션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실시간으로 오는 캡션이면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단에 여기 S에서는 요거, 그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건데 뭐 잘 아시는 거죠. X 벡터가 한번 그 액티베이션 펑션 거쳐 나온 게 2고요. 그거를 이제 그거하고 옆에서 오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 두 개를 합쳐서 바이어스까지 더해서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고,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S라는 이제 마지막 요 BRNN 마지막 스테이트를 만들게 돼요. 얘는 이제 HTF하고 HTP 지금 만들었던 양방향으로 가는 RNN 두 개의 결과를 모두 더해서 웨이트를 한 번 더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어스를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이제 결과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는 이 워드에 인베딩한 벡터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BRNN을 요 페이퍼에서 처음 봤는데, 실은 이제 이 관련 연구에서도 BRNN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페이퍼에서는 이제 그냥 RNN이에요. 그러니까 LSTM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CNN을 했고 RNN을 했고, 그래서 둘 다 이제 하나의 벡터로 만들었죠. 이거를 합쳐 이제 두 개 간의 연관관계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이제 이미지에서 만든 벡터가 V고요. 이제 센텐트에서 만든 벡터가 S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로 한 번씩 곱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워드도 여러 개고, 이쪽 워드도 여러 개고, 이제 이미지도 여러 개인 거죠. 이미지라는 게 아까 제가 20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3개지만 실제로 20개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먼저 보실 거는 그 주어진 이 워드, 프리즈비라는 워드 하나에 대해서 여기서 들어오는 20개의 그 이미지하고 어떤 게 제일 관련이 많은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 K라는 인덱스는 이미지거든요. 요 값이 V 곱하기 S 값이 그 맥스가 되는 이미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그레이스케일 박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화이트가 값이 제일 큰 거예요. 블랙이 제일 값이 적은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맥스가 되는 게 어떤 경우인가 했더니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 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결과물로 빼고요.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네모 중에서는 이 회색 값이 이제 결과가 이 마지막 줄에 있는 회색 값이 이제 값이 제일 큰 거가 돼서 요 이미지 값하고 계산한 값을 이제 결과물로 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V 곱하기 S 값을 한 거 중에서 그 값이 맥시멈이 되는 경우를 꺼낸 다음에 합치는 거죠. 합치게 되면 이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주어진 워드 값에 대해서 맥시멈 가장 값이 높은 그 오브젝트를 뽑아낸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값을 계산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로스 펑션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로스 펑션을 근데 요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만들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로스 펑션은 그
이 레퍼런스에 나오는 키로스인가 하는 사람의 페이퍼가 있어요. 거기서 가져온 로스 펑션이에요. 근데 이 로스 펑션을 하려는 게 뭐냐면 그 이미지하고 센텐스하고 그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아까 도구 이미지하고 도구 워드하고 딱 맞았을 때가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그라운드 트루스일 때가 맥시멈이 되게, 그러니까 이때 이 스코어가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만드는 게 이 로스 값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이 그라운드 트루스 값인 경우에 맥시멈이 제일 크게 되니까 요거 값이 다른 어떤 경우, 다른 조합 더하기 1보다 항상 이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더 크게, 이 값이 더 크면은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되거든요. 그럼 0이랑 음수니까 실은 여기 로스 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려는 거니까 항상 0이 나오게 만들려는 게 이 로스 값의 목적인 거고요. 그걸 이제 좀 전에 이제 주어진 워드에 대해서 여러 이미지를 대입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걸 이제 반대 경우로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워드를 넣었을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지들의 점수를 매기는 경우하고, 여기 센텐스하고 워드를 이제 섞어서 쓰는데, 센텐스들의 점수를 매기는 경우를 이제 그 합쳐가지고 약간 복잡하게 이 로스 펑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목적은 그 워드하고 그 이미지 오브젝트가 가장 정확하게 맞았을 때 로스 펑션이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예, 예,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3단계 작업 중에서 1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저 질문이 하나 예, 예, 있는데요. 예. 그럼 저 로스 펑션으로 학습을 어디까지 학습이 되는 건가요? RCNN이랑 저 워드 임베딩 하는 데까지 다 학습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거 갖고 둘 다 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2단계는 이 사람들이 이제 스무딩이라고 부르는 단계인데요. 스무딩을 왜 하냐면은 지금 이게 그 오브젝트에 딸린 그 캡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오브젝트도 여러 개고 이 워드들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냥 점수가 최대인 것끼리 이제 매핑을 하게 되면은 그 워드들하고 이 박스들이 다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찾은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 만들려는 게 어떤 오브젝트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좀 길게 설명이 붙어 갖고 나오길 원하는 거잖아요. 단어들이 좀 모여 갖고 나오게. 근데 그거를 하려는 게 지금 여기서 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르코프 필드라는 개념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그게 정확히 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려는 거는 결국 에너지 펑션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려는, 이 페이퍼에는 미니마이즈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맥시마이즈가 맞을 것 같고요. 요 슬라이드를 만드신 분들도 맥시마이즈가 맞을 거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에너지 펑션을 만들어서 최소화건 최대화건 되려는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하나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운딩 박스들의 그 각 워드들에 대해서 그 워드에 대한 바운딩 박스들을 어떻게 매핑을 할지를 이제 최적화하려는 게 지금 하려는 그 목적이고요. 근데 그 지금 풀려는 이 문제의 에너지 펑션은 두 가지 텀으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 텀은 요거거든요. 첫 번째 텀은 요건데 요건 뭐냐면 요 A가 바운딩 박스예요. J는 워드고요. 주어진 어떤 워드에 매핑되는 바운딩 박스. 그래서 요거는 그 바운딩 박스가 앞에서 바로 앞 단계에서 얻어낸 스코어인 거죠. 그 워드와 이미지 간의 그 연관관계의 스코어. 요거는 이제 큰 게 좋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다가 텀을 하나 더 만들어줘요. 그 텀은 요 두 번째 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단어들이 줄줄줄 달려 나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이덴티 펑션이에요. 바운딩 박스하고 그 옆에 워드, 이 J가 워드를 가리키는 인덱스거든요. 지금 워드의 바운딩 박스하고 그 다음 워드의 바운딩 박스가 같으면 좋은 거예요. 같으면은 어,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 그 더 많은 이 에너지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는 앞에서 얻어낸 두 이미지와 그 워드 간의 그 연관관계 점수, 그리고 여기는 그 옆에 워드하고 연결되는 정도, 이 두 가지가 둘 다 커지기를 바라는 에너지인 거죠, 얘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도록 푸는 문제는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설명 짧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풀었다, 그냥 그런 말은 잘 없고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해서 풀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프로시저 자체를 이제 스무딩이라고 이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베타라는 요 파라미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베타가 0이 되면 요 텀이 아주 없어져요. 그 말은 이제 뭐 단어들이 이제 낱개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이 벡터 값을 아주 크게 주게 되면은 단어들이 줄줄줄 이제 붙어 나오길 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들이 몇 개가 붙어 나올지 그 정도도 마치 우리가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때 그 파라미터 값으로 이 정도를 컨트롤해 주는 람다라는 그 콘스탄트가 있는 것 같이, 그거를 그 값을 조절해 주는 파라미터로 베타라는 값이 도입이 됐고요. 근데 이제 설명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제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학습을 한 결과를 갖고 이제 이제 캡션을 만드는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이제 만들 건데요. 캡션을 만드는 이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이제 RNN으로 만듭니다. 근데 RNN은 이제 당연히 이제 텍스트 센텐스를 만드는 RNN인데, 지금 만들려는 거는 이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이미지 안에 각 오브젝트와 거기 관련된 짧은 그 단어들 뭉치, 이 단어들 뭉치는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뭉치들이고, 이거는 이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처음에 학습했던 문장에서 떼어낸 단어 뭉치들인 거예요. 요 단어 요 그룹 지금 단어들 이렇게 4개, 2개, 2개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은 원래 학습했던 데이터에 있었던 캡션에서 그대로 잘라온 뭉치들인 겁니다. 얘네들을 학습을 했으니까 이 결과를 갖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줬을 때 이 조합한 새로운 이제 센텐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이미지 정보하고 이제 텍스트 정보를 합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학습을 했었던 그 결과 파라미터, 결과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요 이미지, 지금 입력으로 들어온 이미지는 이것도 이제 RCNN을 거쳐갖고 피처 벡터를 여기서 뽑아내요. 그래서 얘를 RNN에 넣을 때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 한번 웨이트를 줘서 집어넣게 돼요. 식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HT 값을 계산하는, 여기 보면 RNN이니까 입력 XT가 있고 앞에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까 히든 스테이트 RNN이니까 가 있고, 여기 이건 뭐냐면 첫 번째 T에 대해서 나오는 첫 번째 T일 때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때만 이 입력값을 뽑아낸 벡터를 집어넣고요. 뒤는 그냥 RNN. 이 입력값을 지금 이미지에서 뽑아낸 거를 기반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하나씩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워드를
두 번째 여기다가 입력을 넣어주고요. 이걸 반복을 해서 문장을 줄줄줄 생성을 해내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결과물은 이제 이와 같은 일단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캡션 만들기가 이 MS 코코라는 데이터셋을 쓰는 게 거의 표준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페이퍼가 나왔을 때는 이 페이퍼가 그 데이터셋을 쓴 거의 첫 번째 페이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할 때 이 MS 코코를 쓴 다른 페이퍼가 없어요. 그래서 각 이미지마다 그 사람이 5개의 센텐스를 이제 직접 달아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거를 하려고 각각의 우리가 앞에서 그 오브젝트하고 이 단어들 간의 연관관계를 이제 찾는 거를 첫 번째 단계에서 했으니까 그거를 점수를 매겨봤거든요. 점수를 매길 때 랭킹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근데 이 다른 페이퍼에서는 이 방법을 좀 싫어하기는 하는데 옛날에는 이 방법을 많이 썼나 봐요. 처음으로 만들어낸 문장, 그러니까 처음에 K번 만든 문장 중에 정답이 있을 확률, 그리고 그 만들어낸 문장 중에 몇 번째 정답이 나왔는지 요거 두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만든 애는 요거거든요. BRNN이라는 이 볼드 폰트로 나와 있는 예,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첫 번 시도한 결과값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약 20% 정도, 5번 시도했을 때 정답값이 나오는 경우가 약 48% 정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기존의 방법들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미지하고 오브젝트 간의 연관관계를 잘 찾아낸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노테이션을 잘 뽑더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문장을 잘 뽑더라. 이거는 문장을 줬을 때 관련된 이미지를 잘 뽑더라.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 화면을 넣어줬을 때 설명을 잘 뽑냐. 이건 이제 비교를 사람이 만든 문장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문장, 여기 보면 초록색 문장하고 여기 보면은 파란색 이 RN이 만든 문장 비교를 하는데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엉뚱한 결과도 나와요. 여기 두 개는 보면은 투 연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는 요 부분이 영한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웨이크보드에서 백플립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트램폴린이거든요. 웨이크보드는 수상스키 할 때 타는 그 보드고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 만든 거죠. 이렇게 잘못된 결과도 나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결과보다 매우 뛰어나다. 여기서 뛰어나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구글의 결과보다는 약간 구글의 결과가 더 좋다. 구글의 결과는 그 쇼앤텔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화면을 보고 하면 안에 너무 오브젝트가 많고 문장은 짧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잘 안 되니까 그 오브젝트 단위로 정말 잘 하나, 요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요때는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굉장히 설명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글래스 오브 와인이라든가 아니면 테이블 윗 와인 글래스라든가 이렇게 긴 설명들을 잘 뽑아낼 수 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앞에 이 풀 이미지로 할 때는 설명이 제대로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학습할 때 그걸 안 넣었어요. 맨 앞 단계에서 했었던 이미지하고 그 워드 간의 연관관계를 학습을 했잖아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지 않아요. 이 풀 프레임으로 그 이미지를 이 캡션을 찾을 때는 이렇게 이 리전별로 작은 이미지에서 뽑을 때는 그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량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두 개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풀 프레임에서 14인데 그 리전별로 했을 때는 35.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한계점이 노출이 되는데 그 뭐 RNN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LSTM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RCNN 그렇게 좋지 않은 네트워크를 썼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한계점이 뭐냐면 완전히 이제
두 단계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학습하는 단계하고 그 제너레이션 하는 단계가. 이게 큰 한계고요. 이후에 나온 이제 구글의 쇼앤텔 같은 거는 완전히 엔드 투 엔드로 한 번에 만들거든요. 학습을 해서 제너레이션 하는 게 한 단계를 이뤄줘요. 그래서 이후에 나온 네트워크들은 그 단계들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 볼 수 있고, 성능도, 예, 이 정량적인 수치도 훨씬 더 좋은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쇼앤텔에 대한 페이퍼는 다음번에 할까 생각 중인데,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 IM2텍스트라는 이그젠플이 있는데, 그게 그 쇼앤텔을 개선해서 만든 게 IM2텍스트인데, 그거를 돌리면은 이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죠? 한 1, 2분밖에 안 남았죠? 아, 3분 남았군요.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네, 저 뭐냐, 답, 그러니까 그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예, 예. 라벨이 원래 따로 있나요? 저기 그 데이터셋이? 그런 없습니다. 식으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로스로 그렇게 해주는지 좀 그게 신기한데. 바운딩 박스를 해가지고 클래시파이 된 거랑 혹시 비교를 하는 거나 뭐 그렇게 하나요? 그 어떻게 그거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게 없으면 각각의 바운딩 박스에 들어가는 오브젝트가 뭔지에 대한 그게 전혀 없으면 로스에 넣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어, 잠깐 맨 처음에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이 목록 자체는 이 이미지에 있는 설명을 그 라벨로 쓰겠다는 게 이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이 페이퍼에. 어, 예, 그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주어진 데이터셋이 굉장히 크기는 해요. 그 코코, MS 코코 이런 애들 보면은 이미지넷을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예,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